안녕하세요. 이런 신발의 젊은 제아공입니다. 장인 이러면 뭐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장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뭐뭐 장인, 뭐 가위질 장인, 무슨 뭐 배틀그라운드 장인, 무슨 마인크래프트 장인. 이렇게 한 가지에 굉장히 몰입해서 한 가지가 거의 무슨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죠. 손으로 만드는 어떤 공예품, 수공예품, 생활소품, 그런 것들을 손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들이었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요리사, 뭐 바리스타, 뭐 파티셰, 뭐 다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르진 않을 거예요. 엔지니어라고 부르겠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도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생활용품,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술가도 손으로 뭔가를 만들지만 일상에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랑 대화를 할 때 나는 구두 장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야, 창피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떻게 그런 단어를 자기 스스로 뻔뻔하게 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말 못해? 입 없어? 수재화 지원 사업을 한다는 서울시 어떤 공무원도 젊으신 분이라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뭐 장인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아니, 젊으면 장인이 될 수 없습니까? 젊으면 장인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야 되고 뭐 20년 30년을 해야지 장인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럼 10년 하면 장인이고 9년 하면 장인이 아니에요? 20년 하면 장인이고 19년 하면 장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면 장인이라고 해줘야죠.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나는 장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해요. 왠지 장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이게 장인이라고 말해도 되나? 야, 왜 말을 못하냐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장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그 명품 에르메스 가방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장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텐데 20년, 30년 해야 에르메스 가방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10년을 해야지 에르메스 가방을 만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장인학교에서 3년간 그 과정을 수료를 하고 2년 동안 아틀리에에 가서 그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5년을 수료를 하고 나면 에르메스의 가방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에르메스 가방을 1년 차에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 건가요? 장인이 아닌가요? 에르메스 가방을 만드는 사람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나이 든 사람만이 장인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이었나요? 뭐 어떤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 한 CF가 나왔어요. 어떤 나이 이렇게 백발의 어떤 흰수염을 가지고 있는 그 도공이 그 가마에 들어가서 백자를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서 하나하나씩 다 깹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본 다음에 뭐 캐치프레이가 뭐 장인정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 광고가 굉장히 히트를 쳐서 뭐 엄청난 패러디물들을 만들어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그때 기억이 지금의 그런 장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장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아공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20년, 30년씩 하셨다고 해서 장인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인과 숙련공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처음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정해져서 시작해요. 너는 저부, 너는 가피만 해라. 그렇게 해서 십수년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분들은 구두 한 켤레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한 가지 기술에 있어서는 경지에 다다랐지만 이분들은
상대방이 필요한 거죠. 저부는 가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가피는 저부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또 이 두 사람은 패턴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한 켤레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이런 과정을 한다면 생산성,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주 많이 만들어야지 세 켤레, 두세 켤레 뭐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해요. 근데 저부와 가피를 나눠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하면 생산성은 뭐 많게는 20켤레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건 누구만 좋아지나요? 자본가만 좋아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는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생을 공장에 묶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년, 30년 동안 가죽 가피를 만드신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일 하려다 해서 공방을 차릴 수 없다는 말이죠. 평생을 공장에 묶여서 공장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만 좋은 거예요? 자본가만 좋은 거죠.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배웠어요. 그래야 된다고. 이건 주류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고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학교에서 당연히 배워왔던 거죠. 그냥 우리 장인으로 퉁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가려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본가는 어차피 주는 돈은 똑같은 거죠. 20켤레가 만들건 10켤레가 만들어지는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주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20켤레가 만들어졌을 때가 자본가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자본가는 무조건 이렇게 분업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노동자는 고급 기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장에서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자본가는 더 노동자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이 시스템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장인이 없을까?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잃게 되는 순간 시스템의 문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 존중하니까 댓글로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달아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